예. 이게 어떻게 제가 요즘은 초대 손님 모셔놓고 이렇게 자꾸 흥분을 해가지고 제가 좀 민망합니다. 손상대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모셔놓고 제가 막 저 화를 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 두 번째인데 예. 저번에도 오니까 좀 열이 받으시고 오늘도 열이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보면 열 안 받으세요? 열받죠? 아 이게 뭐예요 도대체? 지금 뭐 박사님 말씀대로 좌파를 봐도 열받고 우파를 봐도 열받고 근데 사실 뭐 열받는 것보다는 예. 정확히 가야 될 길을 일러주고 있는데도 네. 그걸 못 알아듣고 자꾸 다른 길로 가고 있으니 네. 이게 좀 화날 일인데 그러니까요. 예. 박사님 뭐 방송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뭐 우파 통합 네. 사실 이것을 채찍을 들고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방법이 달랐습니다. 순서가 달랐습니다. 네. 이렇게 지적해 주는 사람이 뭐 고 박사님 이하 몇 명이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걸 우파 분열이다 뭐 아니면 무슨 또 내부 총질이다 네. 이런 식으로 음해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말씀이 정확히 우파 통합의 정답을 가르쳐 준다면 네. 그 길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보니까 기분 나쁘게 됐나 봐요. 글쎄 말입니다. 그래요. 그 저기 우리 손상대 대표께서는 이 자유파가 분열해서 선거 치러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전혀. 자유파가 어쨌든 대동단결해야 된다고는 예. 손 대표님이나 저나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명분을 세워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그 이 원칙을 잘 견지하면서 가야 될 거냐에 대해서 생각들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손상대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이 자유파 대통합의 어떤 원칙과 방법은 무엇입니까? 뭐 제가 생각하는 그 예. 목표는 뭐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네, 우파 대통합이라면 첫째 목표는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가져왔던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야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적어도 이 좌파 정권을 끝낼 수 있는 그 의석수를 확보해야 된다. 그러려면 전체 통합은 필연적인데 네, 통합을 깨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통합도 순서에 맞게 그걸 또 민심을 어느 정도 읽어보고 네, 어느 게 먼저 행해야 될 순서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보고 보수 대통합을 주장하고 우파 통합을 주장해야 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순서가 좀 잘못된 것입니다. 네, 가장 먼저가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에게 손을 내밀 게 아니라 네, 진짜 민심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바닥 민심이 아스팔트 민심이 네, 이 사람들이 뭘 요구하고 있고 지난 3년 동안 왜 아스팔트에 나와서 이렇게 호소하고 눈물을 흘리는지 네, 이 민의 아픔을 모르는 지도자가 그냥 예전처럼 선거 때가 되면 따라오시오 내비둬라 두면 그냥 우리 찍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착각 속에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지금까지도 유승민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네, 유승민과 손잡고 결국은 수많은 애국 국민들을 버린다면 보수 통합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게 오히려 분열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더더욱이나 네,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세력들이 한국당 안에 잔존하고 있는데 예, 더더욱이나 또 복당해서 배신파들까지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유승민까지 들어온다면 물론 정치공학적으로는 통합 형태를 띠고 있겠지만 예. 선거에서 과연 그들에게 표를 줄 애국 국민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 네. 그럼 결국은 선거 지는 거고 보수 통합은 길을 잘못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뭐 제가 생각하는 거와 우리 손 대표님 생각이 뭐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황교안 대표가 전체 그림과 이 청사진을 다 그려놓고 이걸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청사진을 전체를 갖고 있는지 좀 의심이 들어요. 예? 자, 이를테면 이런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2년 반 동안 그 좌파 폭정에 맞서서 싸워왔던 이 자유파의 여러 그 이 활동가들과 시민단체들이 네. 있잖아요. 태극기 세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영입이 시작됐잖아요. 예, 1차 영입에 그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1차 영입은 바로 그분들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그 결국 선거라고 하는 거는 인물을 보고서 제가 태도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그 다음 찍게 되지. 네. 네? 그러니까
이 지난 2년 반 동안 엄혹한 좌파 독재에 맞서 싸운 저 자유파의 진짜 전사들, 리더들 이런 분들이 당원 몇 분이라도 1차 영입 명단에 딱 들어가면 그렇죠. 이제 그 우파를 대표해서 그분들이 발언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네? 이 저의 순서가 제일 먼저가 그거였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면 밑으로부터의 통합의 기운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되면 우선 이분들하고 제일 가깝게 그동안 공동 투쟁해온 우리공화당 쪽이 입장이 바뀔 수 있다.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하고 난 맨 마지막에 자 그런데 저 유승민 세력이 아직 남아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사실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끼리 가도 충분하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지. 그렇죠. 예? 이걸 완전히 순서를 맨 마지막에 처리해도 될 그리고 그때 봐서 그냥 오라 그럴지 아니면 야 그냥 저 필요 없다고 할지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을 네. 이 유승민이를 제일 중요한 변수로 만들어 버렸다. 좀 위험한 선택을 했다고 보는 거는 네. 적어도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안에 김무성 이하 흔히 말하는 탄핵 주도 세력들이 있는데 네. 유승민과 손을 잡게 되면 제가 생각되는 뭐 예단입니다만은 네. 자칫하면 이들의 권력에 의해서 또다시 한교안 대표가 쫓겨나는 이런 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뭐 좀 예외적인 거고 방금 박사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에 이전 반 동안 아스팔트 나와서 세수로 따지면 정확히 11월 달이니까 3년입니다. 예. 그렇게 목숨 걸고 투쟁했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한국당이 그들에게 손 한 번 잡아줬는지 아니면 그 아픔과 고통이 뭔지를 헤아려봤는지 한 번도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예. 오히려 지금 한국당의 몰골이 계속 민주당의 공격만 당하는 어설픈 정당처럼 보여서 거기에 전사를 앞세우십시오. 투쟁력을 높이십시오. 당이 일신하지 않으면 끝납니다. 수도 없는 조언도 했지만 결국 박사님 말씀대로 앞에서 싸울 수 있는 투쟁가들은 뒤로 다 빼고 네. 유승민을 제일 앞에다 내세운 그 자체가 결국은 한교안 대표가 당내에서 탄핵 세력으로부터 이끌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 이제 뭔가 이제 황교안 대표도 네. 유승민이가 뭔가 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이제 제일 먼저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민심을 그렇게 모르나? 예. 정치공학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지금 죄송합니다만은 예. 90년에 우리가 이제 YS하고 네. 노태우, 문제, 김종필 네. 그때 뭐 이제 삼당 합당이 아니라 야합이죠. 네. 그 야합에 지금 또 복사판을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 대구 가보시면 알겠지만 유승민 지역구 유승민 찍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예. 현장에 가서 확인도 했고요. 더더욱이나 지금 유승민이 한국당을 탈당해서 나가서 바른정당으로 거기서 또 안 돼서 바른미래당으로 네. 거기서 또 깨서 이제 들어오겠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몇 명밖에 안 될 텐데 네. 결국은 유승민을 끌어들이기 위한 이 안에 제가 김무성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김무성의 계략에 가장 먼저 유승민의 손을 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숱하게 주장했던 게 수많은 민초들이 지금까지 62적 다 쳐내라. 예. 이래도 안 된다 저래도 안 된다 나갔던 사람 받지 마라 이랬지만 예. 양보하고 양보해서 적어도 만약에 전체가 통합할 수 있는 길이라면 탄핵을 찬성했던 반대했던 모두가 나서서 국민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석고대전을 함으로써 예. 용서를 받는 이 절차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네. 수탁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게 결국은 안 됐고 네. 한교안 대표 체제로 들어왔어도 가능할 거로 봤는데 결국은 안 됐고 네. 결국은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는 뭐냐면 그렇다면 이 민심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 김무성, 김성태, 유승민 아니고 이제 그 권성동까지 여기는 될 수 있으면 당에서 내보내야 되는 것이고 유승민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우파 전체 콘크리트 바닥을 다질 수 있는 이 기회를 그렇게 가지시라고 숱하게 조언다고 했지만 안 받아들였어요. 이게 뭔가 박사님 말씀, 뭐 제가 이 말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정치 공학적으로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예. 결국은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걸 버려버리고 제일 나중에 챙겨야 될 걸 먼저 만든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지도부의 이 현실 인식이 좀 심각하게
좀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데요. 예, 예. 뭐냐면 이제 선거 6개월도 안 남은 상태니까 이제 표 계산하면서 움직이지 않을 수는 없어요. 예, 예, 정당이. 예. 그런데 이 광화문에 수백만 명이 그 연일 나오잖아요. 예. 이게 표가 안 보이나 봐요. 못 보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한국당이 뭐라 그러든 무조건 찍을 사람으로 보이나 봐요. 사실은 이분들이 정치적으로 제일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한 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의 활동성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지역에 가면은 열심히 10명, 100명한테 이 얘기들을 전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만 똘똘 뭉쳐서 한국당을 지지하게 만들면 사실 무슨 유승민 세력이 무슨 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거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유승민 세력은 뭔가 중도층을 포함한 대단한 잠재적인 표가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광화문에 맨날 나오는 이 자유우파 국민들은 한 표 한 표밖에 안 되고 그것도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뭐 어차피 우리 찍을 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런 착각 가지고서 지금 계산을 하니까 유승민이부터 손을 불쩍 내미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태적 발상이라고 보는 건데요. 예. 아직도 황교안 대표가 뭐 모르겠습니다만 정치를 안 했기 때문에 정치적 식견이 짧아서 남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 구태적인 발상에 빠져버렸다고 좀 보는 건데 네. 박사님 말씀대로 국회의원 한 명당 예를 들어 뭐 지역에 다 당선된 분들이니까 이분들도 당연히 당선된다고 생각하고 네. 배지 수만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지금 강화문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못 오는 전국에 제가 이제 전국 투어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약 예를 들어 미니만을 잡아서 1000만이라고 한다 그러면 1000만이 한국당을 찍었을 때하고 만약에 그 1000만을 버렸을 때하고는 네. 저는 버렸을 때의 그 실패 확률이 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그 사람들이 한국당을 안 찍지만 한국당을 음해하기 시작하면 피해는 배가 돼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만큼 얘기를 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순서가 딱 이래 됐습니다. 유승민을 먼저 꼬셔서 인위적 합당을 하고 예. 그 1차 끝나면 다시 우리 공화당에 가서 설득을 해서 뭉치고 이제 시민단체를 마지막으로 해서 뭉치겠다는데 시민단체의 지금 흐름이 엊그저께 통합 얘기 나오는 그 순간에 완전 뒤집어지는 바람이 좀 일어났습니다. 글쎄요. 좀 느끼죠. 상황이 심각해요. 심각합니다. 네, 이 바닥의 자유우파 민심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우리 손 대표님도 그렇고 계속 경고하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 이제 고 박사님은 서울 경기 표심을 너무 못 읽고 있는 듯하네요. 이런 문자를 보내시는데 이게 아마 이제 중도층 표심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그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유승민 세력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문제 제기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자꾸 이제 뭐 중도 이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판단은 중도란 개념이 한국당에서 중도를 찾는 이유는 우파의 진짜를 못 보여줬기 때문에 그 자꾸 중도에 손을 대는데 지금 좌우 대립을 딱 본다 그러면 만약 우파가 제대로 된 어떤 정당으로서 그 역할을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좌파로 갈 수 없는 중도는 우파로 휩쓸려 온다고 봅니다. 제가. 근데 이걸 전혀 보여주지 못하면서 그냥 생각만 가지고 우파를 잡겠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 우파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지지하는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또 아까 그 창원 성산 말씀하시면서 창원 성산을 못 보셨나요? 그 결국은 그 표 때문에 졌지 않냐 이런 문자도 왔는데 제가 창원 성산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그 강기훈 후보가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 그 우파 자유파의 정서와 완전히 반하는 입장을 맞습니다. 선거 막판에 막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길 수 있는 선거를 그 후보의 잘못된 그 정치적 판단 때문에 그렇죠. 놓쳤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단순 표 계산으로만 따져도 우리 공화당 800표가 함께 했으면 무조건 이기는 거 아닙니까? 남은 2, 300표라도. 그러면 지금 그 당시에 바른미래당이 얻은 30표는 유승민 표도 아니죠. 어떤 면에서. 그렇죠. 근데 그걸 다 그라고 쳐도 유승민 표라고 우리가 간주해 줘도 3,000표를 갖고 와도 이기고 800표를 갖고 와도 이기면 쉽게 같이 할 수 있는 표는 800표죠.
아니 이제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창원 성산경우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수도권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 공화당을 기계적으로 대비해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도가 왜 중도가 됐을까? 이 사람들은 그럼 정치적 식견과 견해가 진짜 없고 이념이 없어서인가?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박사님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시는데 사실 왜 중도가 됐냐 이러면 저부터라도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아스팔트에 나와서 이거 하기 전에는 거의 중도 비슷합니다. 우파를 지지하는 거의 중도죠. 네, 그 중도 우파. 근데 지금 흔히 말하면 지금 현재 한국당이 제대로 된 모습을 못 보이니까 그 중간에 그냥 있는 거예요. 중도라는 개념이 아니고 좌파도 갈 수 없고 뭐 이제 정치 용어로 하면 중도를 하지만 그냥 무당파. 그렇지 무당파죠. 근데 이게 지금 더더욱이나 이 서울이나 이 수도권 이쪽에서는 이 좌파 세력이 상당히 셉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게 대응하는 우파 세력의 그 강성을 보여줘야 그래 그래도 우파가 살아나겠구나 하고 이쪽으로 올 텐데 여기 하는 거 보니까 형편없지 여기 가려니까 골 아프지 오도 가도 못하고 포기하는 상태가 올 것이다.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2019년의 중도 무당파와 2012년의 중도 무당파는 주요한 관심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그 표심이 그 민감도가 높은 표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 자유한국당이 민노총 해체, 최저임금 동결, 52시간 폐지 이 주장을 걸고 나서면 난 중도표 절대 다수가 한국당 지지한다고. 절대 다수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100%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무지무지 강한 그 아주 강성 주장인 것 같지만 이른바 중도층의 대부분이 자영업자이기도 하고 또 비정규직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가장 아픈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중도 생각한답시고 민노총에 대해서도 유연한 뭐 52시간에 대해서도 유연한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유연한 이건 죽도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원칙을 세워가지고 그렇죠, 민노총 해체시키겠다, 정교조 해체시키겠다. 그리고 무슨 상속세니 뭐 이런 거 대폭 낮추고 법인세 대폭 낮춰서 경제 활성화 시키겠다. 52시간제 이거 중단시키겠다. 최저임금 동결하겠다. 이렇게 해서 경제 살려갖고 여러분들 잘 살게 하겠다. 이러면 어느 중도가 어느 무당파가 한국당 지지 안 하겠냐고요. 이런 방식으로 중도를 돌파해야지. 맞습니다. 맨날 정치적으로 눈치 보면서 어떻게 맨날 중도 합니까? 이게 지금 한국당이 아까 말씀대로 진짜 우리 민초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또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내놓고 있는 이런 실험 정책들의 실패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아픔을 주고 있는지 이거는 이미 데이터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아까 박사님 말씀대로 그걸 타겟을 삼아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딱 대비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이쪽으로 오겠죠. 근데 이게 5.18 문제 때문에 뒤로 후퇴하기 시작해서 결국 박찬주 대장까지 뒤로 물러나는 이런 꼴을 보이니까 저걸 믿고 어떻게 우리가 표를 주고 하겠느냐. 중도에 있다가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뭐 좀 쇄신을 한다고 하더니 유승민을 받아들여? 영원히 못 오게 하는 벽을 거꾸로 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실체 없는 또는 이 정치공학적으로 매도되고 그 정치공학에서 결과적으로는 지분 나누기로 매몰될 텐데 그렇죠. 이런 위험한 통합을 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오히려 이 자유파의 그 철학과 핵심 가치를 분명히 내세우고 그것에 맞는 사람들로 대대적인 인적 교체를 할 때다. 그러니까 혁신과 쇄신이 오히려 지금 상황을 돌파하는 키워드가 돼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유승민을 뭐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승민이 말하고 있는 이 개혁 보수가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부터 개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걸 지금 당 안에서 뭐 쇄신하자 뭐 하자 뭐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부터 먼저 자기 희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당을 쇄신하기 위해서는 3선 이상이 아니라 당에 뭔가 보탬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물러나주는 나는 당을 위해서
지난 4년간 해보니까 별거 못한 것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러고 물러나주는 이런 희생정신을 보일 때, 야 그래도 그 제대로 된 의원들이 있구나. 이런 연민의 정 때문에 사람들이 끌려 들어올 텐데 그렇죠. 지금 보십시오. 소정파들이 5 의원 나가 5 의원이 뭐야 너희들이 안에서는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밖에서는 엉뚱한 사람을 데리고 오면 싸움 또 납니다 그거. 그러니까 이런 혁신과 쇄신이 아까 이제 박사님 말씀대로 그냥 정치공학적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요. 네. 제가 좋은 신뢰를 하나 말씀드리면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까지 선거에 콘크리트 지층이라는 30~40%의 우파가 다 깨졌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바닥을 다집시오. 바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다시는 되담을 수 없습니다. 콘크리트가 깨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안 듣더라도 물론 지나간 얘기지만 예. 이게 결국은 태극기 집회를 하면서 분열된 그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교안 대표나 당에서는 아직도 그 콘크리트의 30%는 아니더라도 20%는 우리를 짓겠지 한다고 하면 착각입니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아스팔트에 있는 그 수많은 대군들을 누군가는 응집을 하고 응집을 해서 다시 30%의 콘크리트 조직으로 갖고 가야 우파가 흔들리지 않는 뭔가 기둥이 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이건 버려놓고 유승민 오니까 적개심이 생겨서 한국당을 더 옮겨가는 이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더구나 그 유승민이가 통합 얘기가 나오자마자 우리 공화당은 절대 안 돼. 맞아요. 탄핵 인정해라. 탄핵 인정해라. 우리 공화당은 절대 안 돼. 아니 이게 사실은 저 판 깨자는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 지금 뭐 지금까지 똑같습니다만 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불법 탄핵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자료를 통해서 또 감옥에서도 그걸 다 분석을 해보고 근데 사실은 법조인들이 저에게 면회온 아주 그 고위층 법조인이 한 분 계시는데 네. 차마 말을 못하지만 그 감옥에 와서 면회를 와서 말씀하더라고요. 현실을 이해해달라고. 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신상특이다 영단 폭격에 자칫하면 법무부이 망할 수도 있다. 자칫하면 자기 감옥에 올 수도 있다. 네. 털어서 먼저 안 내겠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누구도 나서서 이 현실을 얘기할 수 없다.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아마 양심선언하고 법조인들 입에서 탄핵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다. 이러는데 지금 그 당시 그 공보판사였던 배보현 변호사님, 최명성 변호사님, 도토 변호사님, 뭐 김평우 여러분들이 지금 또 한 분 또 누구더라 그분들이 책도 만들어내고 계속 이래서 지금 누가 봐도 완벽한 불법 탄핵의 증거들은 다 돼 있습니다. 단지 좌파 언론들이 그걸 자꾸 뒤집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런 거지. 역사는 거짓이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이걸 한국당이 그래 좋다. 탄핵에 대해서 잘못했든 안 잘못했든 일단 대국민 사과를 하고 탄핵에 대한 잘못은 우리가 정당에 목숨 걸고 저희들이 진실을 밝혀보겠습니다. 이러면 그렇지. 샥 다 몰리죠. 근데 영 아니겠습니다. 저쪽에도 뭔가 좌파로부터 불통이 튈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은 될수 안 건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5.18이나 탄핵이나 지금 뭐 박찬대 대행이나 똑같은 문제들인데 이런 데 대해서 전혀 공격도 못하고 대비도 못하고 계속 밀려가고 해명하고 변명하고 이게 한국당의 모습으로 내가 보기에는 유승민하고 좋습니다. 뭐 공화당과 합하되어 선거 못 이깁니다. 그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는 대목을 이제 말씀하신 건데요.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황교안 리더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의문들이 제기가 되고 실망이 표출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결국 선거는 사람이 하는 거고, 그렇죠. 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권력 구조의 특성상 또 대통령 중심으로 모든 정치가 돌아가는 우리의 오래된 정치 문화의 특성상 확고한 대권주자가 총선을 지휘할 때와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이 없는 총선은 완전히 다르다. 그렇죠. 그 지금 우리가 그 좌파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게 확고한 대선 주자가 있다 우리는 이거였는데 지금 이 부분이 흔들려서
지금 이 한국당의 총선 전략에 사실은 완전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저는 네. 그렇게 느낍니다. 정말 위기를 느끼거든요. 그렇죠. 이 황교안 리더십이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바꿔타자 이럴 수도 없어요 지금은. 그렇죠. 이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어디 가서 누굴 또 데려옵니까? 그럼 당내에 그러면 황교안 말고 뭐 황교안보다 더 잘할 사람이 정말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자유파 입장에서는 또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냥 죽으나 사나 황교안 리더십을 어쨌든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강화하고 보완해서 이 헤쳐나갈 수밖에 없어요. 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린 거는 예. 우파 전체 민심을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예. 뭐 황교안 대표가 잘못했다, 한국당이 잘못했다, 이거는 네. 이제 우리 개인적 감정이고요. 예. 하지만 전체 민심은 적어도 지금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유승민을 이해시키고 공화당을 설득하기 전에 제가 보기에는 이미 그 사유가 뭐 마약에 내려서 김무성 문제 있죠. 네. 김성태 딸이 문제 있죠. 권성동 지금 네. 재판에 지금 항소심 또 문제 있죠. 네. 그렇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이 핑계라도 당신들이 당을 위해서 한번 나가줬으면, 그리고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당을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이런 진짜 살신 정신을 보여준다 그러면 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오히려 더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 그분들에게 그런 설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 그거는요 당 대표가 하면 좋은데 사실은 누구 저 정치판 좀 떠나 달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게 뭐 총선 기획 단장이거나 공심위원장이거나 네. 아니면 선대위원장이거나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황 대표가 사실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황 대표가 직접 하기 어려우면 바로 그런 기구를 잘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당장 총선기획단 구성을 보니까 전부 뭐 만만한 당내 사람들로만 착 채워놓으니까 누가 총 때문에 그 쓴소리 하러 가겠냐고요. 저희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권 때 저희들 우파의 컨트롤 타워를 하면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요. 근데 대통령이 결국은 감옥을 갔다 오면 우파의 컨트롤 타워가 없어졌다. 네. 그러면 없어진 상태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홍준표 대표까지 다 떨어졌어요. 네. 그럼 새로운 대표를 옹립하려면 아까 말씀대로 네. 적어도 저 사람이 대선에 나가는 우파의 컨트롤 타워 객이 될 것이란 보장에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끌어줘야 되는데 예. 지금 자칫하면 총선에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김무성 세력에서 황교안 대표가 쫓겨나는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 예. 이제 그게 지금 황교안 대표만이 할 수 있는 게 정치에 물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민심이 이렇습니다. 이게 사실 설득력이고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네. 김무성 따로 만나서 상황이 이렇고 민심이 전체가 이런데 대의를 생각해서 한국당을 생각해서라도 이래서 1대1로 뭐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성공하면 그냥 대권 주자 1순위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1순위였는데 나이는 참. 뭐 정치라는 게 늘 평탄하게 상승세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이 굴곡이 있고 그걸 어떻게 하강선을 다시 반등시키느냐가 또 정치력이니까 이제 앞으로 상황은 여러 가지 변수들을 이제 보면서 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여기 계속 글 문자에 보면 말이에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 손상대 대표한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 황교안 대표한테 직접 얘기 좀 하세요. 그래요. 문자가 그런 문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저 우리 고성현 TV 가끔 본다니까 그 직접 황교안 대표한테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시죠. 아니, 그리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고 박사님도 뭐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처지고 저도 뭐 할 수 있는 처지입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는 얘기보다는 민심을 전해주는 게 뭐 개인적으로 전해주면 이 곡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지만 이런 대중 앞에 나와서 적어도 내가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물론 지금 제가 조금 골든타임을 놓친 게 아닌가 싶지만 지금이라도 황교안 대표께서는 전체 통합을 기준으로 내년 총선을 이기고 싶다면 전체 국회의원들 상대로 우리가 탄핵에 대한 잘잘못을 떠나서 어찌됐든 정권을 빼앗긴 이 잘못 그리고 그 정권을 빼앗겨서 수많은 애국 국민들이 아스팔트에 나와서 이 고생하고 있는 데 대한 이 제사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뭐 내일
저 강화문 제가 다시 사회 봅니다. 예. 지금 뭐 가만히 있을 때가 안 됐어요. 미신도 좀 알아봐야 되고요. 예. 그런데 나와서 뭐 공개적으로 해도 되고 음. 아니면 뭐 당 안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진정성을 보여주면서 아까 말씀대로 어차피 태극기 집회에 공화당이 있는데 우리 공화당과 먼저 얘기를 해서 끝을 내고 그게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네. 자 국민 여러분 우리 뭐 한때는 같이 했지만 내 믿겠죠. 유승민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물어보면 우파들 마음 착해요. 상황이 급변하면 그래 일단 받아들이고 선거 끝나고 한번 보자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요. 이런 민심을 제대로 읽어가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정치공학적 자칫하면 야배 형태로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서는 이 울고 있는 이 민심을 못 달랜다고 봅니다. 말씀 들으면서 지금 황교안 대표는 이걸 이른바 빅텐트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빅텐트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빅텐트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거보다는 현실적으로는 다단계가 더 나아요. 그러니까 우선 손잡을 세력과 손잡고 이것이 기정사실이 되고 예. 그게 또 다른 정치 현실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력과 협상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으로 쉬워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한꺼번에 한 방에 폼나게 보다는 다단계로 이걸 상승시켜가는 거가 선거 전략상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여튼 그런 점에서 지나치게 그 어제 그저께 기자회견한 것에 매이지 말고 예. 연연하지 말고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당내 분위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텐데 네. 지금 현재 한국당 내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그동안 태극기 집회다, 뭐 태극기 부대다, 태극기 세력이다 수도 없이 논란이 되어 왔는데 당내 지금 입김을 불어넣는 사람들의 당내 분위기는 태극기 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요? 한교안 대표도 아마 알 겁니다. 오늘 방송 보니까 그 태극기 뭐 몇 프로도 안 되는데 거기 왜 얽매이십니까? 이게 다수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밖에 나와서 10사람마다 하루 나오려면 눈치 보이는 거고 또 안에 들어오면 손가락질 받을 거고 이래서 못 나오는 게 태반이고요. 그래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태극기 집회 여러분들이 보시는 한국당 의원들이 보시는 그 우파 세력이 100만, 200만으로 보시면 착각입니다. 그 1000만이 한국당을 지지해도 이길까 말까인데 만약에 한국당을 버리고 돌았으면 2천만 표가 날아가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민심입니다. 야, 한국당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좀 명단 좀 주세요. 제가 좀 있으면 다시 정리 좀 하게. 공개를 해야죠. 근데 이 목소리 이래가지고 사회 가능하겠어요, 내일? 또 이제 또 마이크 들면 또 다르죠. 이게 알겠습니다. 그저께 그 청와대 앞에 갔다가 좀 죄스럽더라고요. 그 추운데 그 네. 날씨 추운데 그렇지. 바닥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래서 좀 가서 손도 잡아주고 뭐 등도 하다 보니까 두드려주고 또 잡으셨구나. 갔는데 김문수 지사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 이거 잘 됐다. 퇴근 시간이 5시 40분이라 요 퇴근하기 전에 너 오늘 이 괴성을 한번 들으라 그래서 문재인이한테. 그때 문재인은 어디 외국어 없고요. 아, 그렇구나. 죽으라고 소리를 질렀죠. 비스간 이놈들 뭐 지금 청와대에 있는 한 놈이라도 여기 나와서 미심이 뭔지를 네 눈으로 보라고 이러다가 그냥 너무 흥분해서 사회를 보면 잘 안 쉬는데 예, 아이고 참. 이 목소리로 애국하시는 분이라고 문자가 막 올라오고 눈물이 난다고요. 예, 사회 부탁 그러셨습니다. 예, 손상대 대표와 대담했습니다. 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이 저 내일 또 하루 종일 고생하셔야 되겠네. 이게 저 목소리가 한번